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폭행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때 다친 거 안 되라고 해요.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뭐라고요? 말을 말렸어요. 빨리 고동진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전현희 의원님. 들어봅시다. 네, 어젯밤 자정까지요.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맞붙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부상에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요. 형사 고발까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분위기가 격앙됐습니다. 정 위원장은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퇴장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유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자, 회의 진행하세요, 그럼.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국회법 145조 2항 거기에 뭐가 있어요?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자르시면 안 되죠. 곽기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하시네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네, 이종우 평론가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또 회의장 안에선 영상으로 보셨듯이 신경전이 상당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선진화법은 몸싸움을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패스트트랙도 패스트트랙 이후에 그런 지금 나경원 후보가 그 27명이 예.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당시에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몸싸움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화법의 취지는 뭐냐면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게 하고 소수당은 몸싸움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네. 소수당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숙려 기간을 충분히 주고 수기해서 이 협상을 해라 이게 선진화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수당이 무조건 국회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소수당의 그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고 또 국민의힘이 입법부에도 뭐 180석 가까이 가져가서 다수결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대로 네. 지금 야당이 하는 대로 아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 입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어떤 당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시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째려본다고 퇴장시키고 안 들어간다고 퇴장시키고 5분 동안 반성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법을 남용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몸싸움 벌인 국민의힘을 무조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라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간사가 협의하게 하고 최대한의 어떤 운영의 면을 살리면서 한쪽 편을 들지 아니한 상태로 그러니까 상대당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의사봉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너무 희화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난번 입법 청문회라 비교를 해보면 이종섭 전 장관 또 임성근 전 사당장 등 출석한 증인들의 태도가 상당히 달랐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비정상의 정성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최근에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네. 보니까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를 때에 그것을 좀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 지금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통도 치고 10분간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모욕적 발언 금지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함부로 발언하는 도중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으면서 또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증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면 변호인도 대동할 수가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뭐 오늘은 지금 저기 보면은 다 TV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비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어떤 증언 보호의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과 확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국회가 좀 더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증언은 하되 어떤 그 부당한 그 어떤 법사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마련해 가는 것은 나름대로 좀 더 개선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왜 증인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을 때 지난번에 입법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여야가 나눠서 방어해주고 공격하고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어쨌든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진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던 분들이 대부분 또 나왔어요. 증인으로. 예.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이 입장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톤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